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안장식입니다. 긴장이 돼가고요. 말을 까먹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그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다 본 건 아니고요. 제목을 봤더니만 안세영 나와 있더라고요. 안세영 아십니까? 잘 아세요? 저는 배드민턴을 오래 쳐갖고 이제 이 영상 중에서 좀 잘 보는 게 특히 스포츠 중에는 이제 배드민턴을 잘 봅니다. 말 빠릅니까? 빠르진 않죠. 예, 오늘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에 한계가 주어져서 잘 안 될 때가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 안세영이가 옛날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쓰기가. 저도 이제 이름이 안장식이니까 고민이 내 친구가 딱 해결해 주더라고요. 한번 훈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안 될 게 뭐야? 이러더라니까요. 멋지죠? 저도 그거 가져와서 제가 제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장 해주세요, 한번.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죠? 좀 도발적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쉽지 않는 열정 하나로도 충분하지. 이렇게 제 이름을 지었는데, 예. 일할라 했던 건 아니고, 그 안세영이가 저는 그 어린 나이에 18세부터 이제 세계대회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뭐 게임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멘탈이 정말 대단한데 그 중에 품성이 정말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대 선수 중에서 7연승 한 친구, 10연승 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대를 만나면 좀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쉽게 편하게 칠 수 있거든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알지만, 근데 그런 선수하고 칠 때도 무릎을 꿇어가면서 막 썰어서 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박살 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선수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걸 담아서 게임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와,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그런 멘탈이 있다면, 그런 품성이 있다면 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정말 부러웠던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직 저도 올해 이제 한갑이거든요. 65년생 만으로 딱 60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데 그 어린 친구가 그런 게 돼 있다는 게 정말 부럽고 진짜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메 사업 하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일을 해보면 말입니다. 일을 해보면 일에 따라 사람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메 사업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안 좋은 성질머리 이런 건 바꾸는 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제 이름 하나 써놓고, 저 처음 보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장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메 사업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60분 동안 좀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좀 옛날 버전이라서 실망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 두 번째는 수입이 어디서 나오는지, 수익의 원천. 세 번째는 회사.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회사입니다. 저 회사에 너무 많이 푹 빠져가지고, 예, 아메 회사 같은 기업이 있을까? 비즈니스 모델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 같은 것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다른 다단계 회사랑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는데 마케팅 구조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회사를 딱 보시면, 제대로 식별해 보시면, 와, 정말 내가 정말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회사고요. 네 번째는 수익 분배 방식. 다섯 번째는 비전. 여섯 번째는 시간이 되면은 강사가 드릴 수 있는 팁 정도 한번 이렇게 드려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는 제 옛날에는 되게 좀 이렇게 뭐랍니까, 좀 폼 잡느라고 다른 말 썼는데 그게 아니고요. 돈. 딱 들어가 보니 돈 때문에 했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이번에 다이아몬드 워크숍에 있어서 갔더니만 이걸 묻더라고요. 당신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왜 시작했냐고, 이 Y를 물으시더라고요. Y를.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솔직히 말해요. 저는 사실 이런 대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안 생겼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맞더라고요.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가 좀 맞는 거예요. 가벼운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는 도대체 왜 했지 보니까 진짜로 이 자유롭고 싶었어요. 예. 돈으로부터 뭐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자유롭고 싶어지 물으니까 자존심이 강해갖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남들이 이렇게 간섭하거나 뭐 지시하거나 이런 거가 딱 질색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사실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원래 이거 자존감이 강하게 한다잖아요. 그죠? 맞죠? 이런 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자존심은 좀 버리라고 하는데 자존감을 키우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못 참는 성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싶어서 진짜 자유롭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가능하다면, 언젠가 가능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해보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이 진정한 자유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35세였으니까 25년 됐네요. 35세였는데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제 기준으로는 젊은 나이 때 도대체 뭘 못하겠어요. 그죠? 좀 넘어져도 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힘들어도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때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그럴 수 있는 나이긴 하지만 그래서 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멘이 딱 말할 때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게 한번 오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 게 왔네 이런 거. 이런 다 그랬죠.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저한테 스폰서가. 제가 아멘 하는데 해보겠냐고 묻더라고요. 이상한 질문이죠.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잘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이 어떠냐면 좀 부정적인 단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워크숍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맡은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몇 개 줄였는데 왜 맡았냐 그러면 해보시겠습니까 하면은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특별하게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를 다 잘랐습니다. 자르고도 몇 개 있는데 하여튼 부정적인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럼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분명히 아닌데 근데 왜 열심히 하라고 했겠습니까? 어리없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간둘 것 같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분명히 하다가 간둘 거라고 이 생각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열심히 오시라고 하고 끝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겁니다. 완곡하게. 대부분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잖아요. 특히 한 해 후배였는데 그런 거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짧은 시간에 다이아몬드 크라운까지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메 사업의 비밀 이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안 들어보셨죠? 김용선 크라운이셨는데 지금 크라운이 맞나? 크라운이셨는데 그분이 강의 때 뭐라 했냐니까 이 양반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고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그 나이 때까지 한 번도 꾸준함을 들은 적이 없고 이러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밥맛인 친구입니다. 근데 아미를 만나서 하게 됐는데 집에 제삿날 아버지 앞에서 형님한테 말했더니만 형님이 뭐라 하더랍니다. 처음으로 욕먹은 거예요. 형님이니까 이랬답니다. 존경하는 선배한테 가서 말했는데 선배가 또 뭐라 그러더래요. 선배니까 이랬는데 아끼는 후배한테 가서 말했대. 후배가 정색을 하고 형한테 대들더래요. 절대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답니다. 선배를 깍듯이 대했고 또 자기가 책 잡힐 일이 없었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했던 선배인 자기한테 대든 거예요. 그러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일산 통일로 아시죠? 통일로 일산으로 쫙 가다가 30분을 못 가고 차를 길가에 세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운전이 안 돼갖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핸들이 떨려갖고 운전을 못해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요. 가지 못하고. 왜 도대체 아미가 뭐길래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됐을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이게 거절이구나. 어디서 나왔죠 얘기가 지금? 거절이구나 거절. 이게
실수와 거절이 모여서 되는 사업이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진짜 큰 힌트 하나 드린 겁니다. 아, 실수와 거절이구나. 저도 아메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Y 다음이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Y 다음이 하우잖아요. 맞죠? 다들 아메 사업 이야기해주면요, 딱 처음에 딱 듣고 좋으면 어떻게 하는데 이럽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Y를 얘기하는데 Y부터 가져라 이러는데 자꾸 하우를 얘기해달라고 그러죠. 그죠? 맞죠? 근데 이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닌데 Y를 자꾸만 우리는 강조하는데 불구하고 Y의 중수를 잘 몰라요. 근데 Y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이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저도 Y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 워크숍 때 제가 실수한 말이 실수는 아니고 원래 본심이긴 하지만 안 뱉어야 말을 뱉었어요. 저는 아메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일에 비해서, 예, 제 기준으로 다른 일에 비해서 쉬웠어요. 왜냐하면 거절은 나도 했기 때문에 나도 강력하게 눈이 안 보이지만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거절했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99%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잘 안 보이잖아요. 또 경상도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막 투박스럽고 막 그런 거 보이지만 속은 되게 굵고 두껍고 이런 게 있습니까? 맞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거절도 나도 해봤지만 나와 같은 거절 형태가 오겠네. 근데 제가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예스로 갔잖아요. 그죠? 요거만 풀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조건부터가 중요해요. 필요하고. 그 조건 맞추느라고 이제 다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친구는 고시 공부하다가 인생 망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있다고. 준비하느라고. 남에는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절. 그죠? 그 누굽니까? 트럼프가 자기 아들 트럼프 주니어한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거절이잖아요. 인생에서 즐길 게 있는데 거절을 즐겨라. 거절 당하면 다 떠나간다. 조금만 참으면 너만 남게 돼.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절이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산을 줬는데 1번이 아니라 그 네 개 중에 하나가 거절이라는 유산이었습니다. 거절을 즐기라고 이랬습니다. 그죠? 저도 좀 쉽다고 말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은 조건이 다 필요한데 연금을 만들려고 해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어쩌면 2, 3년이면 어쩌면 우리 뭐 공무원들 몇십 년 근무해도 안 될 만큼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했더니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음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Y가 강해지니까 열정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이몬드 워크숍에서 워크숍에 먹고 노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막 가지를 막 풉니다. 다이몬드 갈 때 당신은 무엇으로 갔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면적으로는 저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퍼펙트하게 믿었습니다. 이게 안 될 리가 뭐 있어. 대신 이렇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하다는 말보다는 그냥 내일 해 뜨는 것을 의심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시간을 썼는데 정말로 콤팩트하게 막 촘촘하게 배열된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었고 이걸 바탕이 됐던 게 뭐냐면 열정 같은 거였어요. 이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 내면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니까 다이몬드 갈 때에 어렵게 안 갔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거. 동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하여튼 돈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수익의 원천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다단계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유통 과정을 단축한 거죠. 근데 단축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짧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빌 게이츠가 뭐라냐 그러면 지구 최후의 유통 방식이라고 나와요. 지구 최후의 유통 방식이라고. 25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유통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겠네 이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땅을 먼저 사야 되잖아요. 그죠? 평당 지금 뭐 한 돈 1,000원 하는데 얼마 안 지나면 뭐 10만 원에 이러면 빚을 내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면. 근데 그 정도의 빌 게이츠 그러면 우리 뭐 기업가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기업가가 아니라 미래학자라 그러죠.
그죠? 그분이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맞아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알고 보면 이 거대한 돈으로 매스로 움직였던 세상을 마이크로 작은 것으로 소프트한 부드러운 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예견한 사람이라서 미래학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구 최후의 유통 방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그게 직접 판매, 직접 만들고 직접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말하는데 수익의 원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통 과정을 축소해서 거기 나왔던 잉여 비용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게 원천입니다. 그 저는 그 수익 구조 딱 보면서 와 이거면 진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네. 그죠? 다단계 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거 혹시 사행성 아닐까? 돈은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사기성으로 뭐 이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와 진짜 이거 괜찮은 수익의 원천이고 괜찮은 돈이네. 이게 딱 왔습니다. 그림 안 그려도 되죠. 근데 거기다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저는 소비하는 자체가 이게 수익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출로 끝나지 않고 그죠? 수익 간다 했는데 내가 소비하는 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좋아서 저는 소비 제가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사람 대부분 잘 안 써요. 그 이번에도 뭐 소비자를 어떻게 구축하냐 이런 말 나와서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배드민턴 하면서 이제 아메하는 걸 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저한테 와서 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 뭐 달라고 하냐 그러면 치약 달라는데 치약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양을 뭐 한 아이가 쓰는 뭐 이렇게 꽉 차서 쓰는 모양이더라고. 제가 좀 줄여라 많이 쓴다 그랬더니만 괜찮대요. 막 사갑니다. 치약만 한 7, 8년 썼거든요. 썼는데 제가 집사람을 소개했더니만 집사람이 처음 나오더라고요. 근보부터 아티스트리, 정수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와, 그래서 저는 확실히 소비자 만드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은 잘 하는데, 공정 하는데 안 써요.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소비자는 다 우리 집사람한테 다 그냥 넘겨주는. 예,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뭐 저는 이제 그런 식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그냥 소비자로 남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나의 매출로 인정이 되는 거였어요. 저 여기서 정말 놀랐습니다. 와, 이게 진짜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늘 그러는데 벽돌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짱돌밖에 더 되겠나 그거. 그죠? 근데 이 모이면 만장, 10만 장, 100만 장 이게 되면요. 막 거대한 성도 되고요. 빌딩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갖게 될 꿈이어야 되는 거죠. 한 100장 가지고 계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진짜 내가 뭐 10만 장, 100만 장 해서 큰 빌딩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의 몫인 거죠. 그죠? 그래서 벽돌 한 장을 내가 먼저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를 일정을 해놓고 이렇게 모아가는데 내가 전부 다 모으는 게 아니죠. 그죠? 혼자 있는데 3명이 되면 4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와, 그걸 보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시간 게임이겠다. 그래서 먼저 하면 이 부분에서는 이익이겠다. 내가 하루에 진짜로 아무리 시간 많이 빼도 8시간밖에 못 써. 그죠? 그럼 8시간 쓰는 사람은 나보다 내가 한 시간, 앞에 한 시간만큼은 절대 추월할 수 없어. 이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와, 빨리 해야겠다. 막 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사업 설명을 듣고 자오를 잤어요, 사실은. 집에 가가지고. 설레어갖고. 그래 반대하다가 마음속으로 반대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 와가지고 바로 그 당시에 그 비디오 테이프 아시죠? 비디오 테이프를 2분을 봤으니까 한 번 보고 한 번 다 적었습니다. 그건 뜨거웠죠. 왜냐면 이게 갈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갈구가.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산으로 가야 되나 이런 중이었기 때문에 산으로 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근데 1년 동안 이제 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도 닦으러 가려고. 그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돈을요 딱 포기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직장을 딱 포기하잖아요.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 식구들 책임 조금 내려놓으면 되게 행복합니다. 자기들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 몫은 정해져 있겠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간다 이러고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싸울 일도 없고요. 예, 그 송사가 아예 없었으면 저하고는. 회사에서 제가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설계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 많아도 현장이 뭐 전국에 뭐 10개씩 돌아가도 정말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냥 순서대로 딱딱 해주니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과음 지를 일도 없고 근데 일도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딱 만나고 땡 6시 퇴근 이랬습니다. 이랬지만 하여튼 자 그랬고요.
예, 요까지 했죠. 그 제가 봤던 건 이겁니다. 이거 확장돼 가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 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 비슷한 사람도 들어오지만 월등히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존칭을 써서 친근감 있게 다가와주고요. 감사하다 그러면 좀 짜릿짜릿합니다. 이 무대에 서는 것도 그러합니다. 사실 저는 불편한 것도 많이 있는데 무대에 서는 게 또 한편으로는 참 내가 나를 주목해주고 또 내 말을 갖다가 들어야 하고 또 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고맙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제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나갈 때는 우리 애들도 늘 앉혀놓고요 들으라 그러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로서 또 기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무대에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해 보시기를 꼭 기원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수익 구조에서 원천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감사했던 거. 그리고 다른 다단계랑 좀 달랐던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회사로 가면 나오는데요. 회사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죠. 그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 수익의 원천에서도요. 원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단가를. 이 제품 만드는 단가, 원가를 올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거. 예, 품질에 대한 건 당연하고요. 환경에 대한 걸 비용을 많이 들였다는 거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여행 갔을 때 본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샘 네모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령대하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게 그걸 언제부터 했냐 그러면 1959년 이전부터 했습니다. 예사가. 예. 그 환경, 지금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피해보는 거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천재지변이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가 왜 어렵습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찾아봤습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만 그렇게 쳤는데 찾아봤습니다.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전쟁, 이미 또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지만. 그죠? 근데 전쟁도 불확실성인데 자연재해의 불확실성도 억수로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거죠. 했다가 잘못 엮이게 되면 한 방에 그냥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낮추고 그 다음에 긴축 개정을 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투자에 대한 게 안 되니까 고용 창출도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가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한참 얘기했던 로봇 있지 않습니까? 로봇, AI 이런 것도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한 행태로 가는 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 왜 고용이 어렵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의료 계통에도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특히 판사, 그죠? 판결 내리는 것도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의료 계통은 아주 AI가 대단한 보물 같은. 예, 이야기 들어보면 AI 의사한테 수술 받을래? 아니면 우리나라의 제일 잘 나가는 명의한테 받을래? 그러면요, AI로 갑니다. AI로. 예, AI는요, 검진부터 완벽해요. 검진부터.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만약에 딱 계획을 하면 수술 계획을 할 때 에러가 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까지 전부 다 체크를 다 할 수 있대요. 그럼 만약 에러가 나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도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의료계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말이 자꾸 새는데 예, 회사 환경 예. 이 회사는 제가 이 별표를 쳤는데 이런 회사를 들어갈 때는 우리가 뭘 봅니까? 통틀어서 그냥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기업이 좋은 거는 월급 많고 복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급도 많은데 워라밸 일도 하고 좀 즐기기도 하고 그런 균형을 맞춰주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만약에 이게 내가 취직을 해야 될 회사가 아니고 동업을 하게 되면 뭘 봐야 됩니까? 동업. 파트너십으로 내가 동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하잖아요. 이걸 제대로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다단계가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와, 처음 왔으니까 내가 1번이야, 뭐 회사 사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초대됐다 생각하고 막 뛰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이 회사는 내가 동업 정신을 바라보면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돈인데 어떤 돈입니까? 연금성 수입이지 않습니까? 맞죠? 연금성을 갖다가 이 회사가 만약에 보장해 주려면 이 회사는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생존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신뢰 아니면 기업 이 회사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신용도는 오해관으로 갖다가 가장 장기적으로 연속해서 봐왔던 기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최고일 겁니다, 아마. 그걸 떠나서 여러분 혹시 요새 ESG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메 회사가 곰곰이 딱 돌아보니까 ESG를 가장 먼저 한 기업이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ESG를 하는데 왜 합니까?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왜 하죠? 돈 돼서 합니까? 환경에다가 투자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사회적 봉사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죠. 기업 투명성 하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근데 이걸 해왔다는 건 뭐냐니까 이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퇴출이 됩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리백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몰려서 하는 겁니다. 내몰려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메이라는 이 회사는 뭐였냐면 내몰려 한 게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에 여러분한테 세계 인류에 많은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했던 것이 이 회사입니다. 언제부터? 이때부터요. 제가 초기에 사업할 때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마존 유역에 그 열대 우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제 원주민들이 가난하니까 그 나무를 막 베어서 팔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되니까. 근데 그걸 팔면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이 안 미칩니까? 그래서 아메라는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먼 데를 가가지고요 깔때기를 다 꽂았다더라고요. 깔때기를. 우리 이렇게 그 수액을 뽑아서 이렇게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깔때기 꽂아가지고 그 액을 가지고 만든 게 샴푸인데 그 샴푸는 아주 고급, 그러니까 코론 계열이라 그러나요? 근데 그게 이 모발이요, 뭐라 그러죠?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거랍니다. 근데 그게 다 설치해주고 그 액을 받아가지고 가져오면 회사가 이익을 남기지 않고 전액 다 아마존 그 원주민들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를 이렇게 이걸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붙어 있으면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환경을 지키려고요. 그렇게 애써왔던 기업이 아메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이제 아메 사업 시작할 때는 IMF 기간이었는데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말씀 말이 구조조정입니다. 아시죠, 그죠? IMF가 나도 해고됐지만 엄마도 해고되고 아버지도 해고되고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뭘 했냐면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을 하면은 종신고용을 해줍니다. 종신고용을. 제가 2012년도인가 그때 미국 갔을 때 누가 왔냐면 그 농장을 갖다 개낚시키는데요. 지금 농장을 개낚시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외모도 괜찮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통통 튀면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샘 뭐였는데 프랭크였습니다. 이분이 아메에서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종신고용 40년을 근무하고요. 이제 은퇴하시고 퇴해서 이렇게 즐기며 쉬고 계시다가 호출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정말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오는데 당신이 와서 며칠 동안 좀 봉사하라고. 저희들은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별로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전이 와가지고 우리 강의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랬냐면 내가 이 뉴트라이트 농장의 산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주고 싶었냐 그러면 그냥 폼 나는 강의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농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만약에 나는 사항이 있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전부 다 해보라고. 내가 다 이렇게 주겠다고. 저처럼 뽀덩이인데요. 하루 종일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 고용을 갖다가 종신고용뿐만 아니라 은퇴했어도 만약에 그분이 필요하면 그분을 이렇게 초빙해서 강의를 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메 회사였어요. 저는 그거는 왜 지혜에 해당하겠지만 하여튼 회사를 보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냥 신뢰에 대한 것들은 내가 문제지 이 회사는 문제됐겠다. 왜 딱딱하죠 오늘 강의가? 제가 생각해도 완전히 정석 딱 하고 들어가면 정석. 이건요 제가 사실은 말을 좀 천천히 하면 원래 이런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달려야 되는데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벼룩 왔습니까? 벼룩 아시죠? 벼룩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조그만하죠? 감사합니다. 크기가 1mm, 3mm 정도입니다. 되게 작잖아요. 생긴 건요. 참깨 아시죠? 참깨 딱 세워놓으면 딱 그렇습니다. 근데 벼룩의 특징은 뭡니까? 뛰는 거잖아요. 앞으로 뛰는데 자기 몸보다 한 300배를 뜁니다. 예. 높이는 한 50배 이상 많이 뜁니다. 근데 우리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투명한 비커에다가 벼룩을 딱 넣고 이게 높이가 한 10cm 정도 돼요. 벼룩이 뛰는 게 많이 뛰면 한 18cm 정도 뛴답니다. 벼룩 딱 넣어놓으면 벼룩이 탁 뛰어요. 받치죠. 근데 다음에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니까 또 뛰는 거예요. 계속 또 받치죠. 계속 뛰면요 나중에는 벼룩이 안 맞을 정도 딱 갔다가 탁 내려옵니다. 적응을 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뛰다가 박쳐 죽겠다 생각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돼 그렇게. 나중에는 이거 쉬워도 벼룩이 안 나가죠. 대대로 그렇게 이제 물림이 되는 겁니다. 절대 더 뛰지 마라. 많이 뛰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유전적으로 그렇게 이제 딱 복제가 되는 겁니다. 얘들이 다시 뛰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뛰려 그러면 뛰게 하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 정상에서만 합시다라는 책 아십니까? 본 적 있죠? 그 조금 책을 좋아하신다는 분들 가보면요 옛날 분들 옛날 책 있습니다. 다 있어요. 지그지글의 책이. 저는 그 없었는데 아미사 만나고 몇 걸 샀었습니다. 선물로 주려고. 너무 좋아하고. 그 두껍습니다. 다 안 읽어집니다. 근데 한 90%좀 뒤에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총명한 문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땅불 얘기가 나와요. 땅불 얘기. 이 강의 참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딱 그렇더라고요. 땅불은요 모임이 많은데 날개가 요만하대요. 이렇게 곤충학자들이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얘기. 결론이 뭐냐니까 얘는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결론을 내려는 이 날아요. 어떻게 나냐 그러면 독수리처럼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요.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막 이 날개를 저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곤충학자들이 이제 얘가 도대체 구조적으로는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냐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얘들은요 태어날 때 뭘 보냐 그러면 나랑 똑같은 애가 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죠? 나랑 똑같이 생긴 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얘들은 자기들이 날 수 없다는 걸 모른대요. 아예.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인디안 부족 중에요 말더듬이가 없는 부족이 됩니다. 왜 이 말하냐면 제가 원래 말더듬이었습니다. 말더듬이 되게 힘듭니다. 사춘기 대전에 말더듬었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왜 더듬는지를 벌 받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갖고. 예, 제가 어릴 때 되게 건방졌거든요. 그래 사람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벌 받아가지고 두 번째 위안하려고 이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데 이 아웃풋하는 기능이 좀 느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안한다고 나를 내가 너무 똑똑하구나 막 이렇게. 그래 그게 한 10몇 년을 지나갔었어요. 한 20년까지 이렇게 말더듬이로. 예, 15세에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올 때도 제일 걱정이 뭐냐면 무대에 서는 거였습니다. 신입사원 나오고 인사해 뭐 이러잖아요. 발표해 뭐 이러잖아요. 대표가 되면 죽어다 그럽니다. 그냥 책도 못 읽었습니다. 예, 잘 읽는데 말더듬니까? 근데 어느 인디안 부족에 말더듬이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 인디언 부족 어록에 사전에 말더듬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아예. 그럼 제가 하고자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혹시 우리가 만약 얘를 만약에 튀게 하려 그러면 똑같은 벼룩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넣어놓으면 탁 튀어나가면요. 쟤 특별한가? 이러겠죠. 분명히 쟤 이상한데 이러고 그래 난 아니야 이러고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계속 한 마리 더 넣으면요. 나랑 같은 놈이 계속 뛰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뛰어나가죠. 다리가 구성 안 되건데. 근데 연습하면요 됩니다.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노력하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내가 성공자야 빼고
나는 그냥 평범해라고 생각한다면 내일은 왜 평범한 겁니까? 내 주위에 나를 성공할 수 있는 인자가 있다라고 느끼게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지, 다 성공하면 나만 원래 모자리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내 주위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잘 되거나 성공하면 그까짓 것 그렇게 하는 분명히 이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죠? 있죠, 여러분들. 그 아멘 사업이 멋진 게 뭐냐면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도 저들 포함해서 대부분 그냥 평범합니다. 저도 되게 평범했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제가 왜 아멘을 택했냐면 저는 이제 건축사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딴 자격증이 제일 괜찮은 거였습니다. 프라이드도 강했고, 제가 심지어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딴 회사 갔을 때 저보고 묻더라고요. 시공회사에서. 제가 그때는 제 속으로는 건방지 이런 걸 묻도 안 이랬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뭘 할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뭘 하냐면 제가 이랬습니다. 당신 회사가 시키는 일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합격을 했습니까? 33대. 예. 근데 제가 합격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동기들이 전부 다 대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갖고 그냥 딱 보니 딱 대리들이라고 내가 과장 달라 그랬죠. 안 된다고 하라고요. 왜 안 된다니까. 당신 동기들이 전부 대리래. 그럼 알겠다고. 나왔습니다. 잡더라고, 총무부장님이. 갔더니만, 알겠다, 과장 주겠대요. 알겠다, 갔죠. 갔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저보고 또 부르더니만, 안 과장, 왜 준 줄 아냐 이러더라고. 모르겠는데니까. 회장님이, 그때 면제 때 회장님이 계셨거든요. 제 친구는 합격시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됐대요.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리고 제가 그리 하는 거 특별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리 한다고 믿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을 때. 그리고 제가 그때 아메 사업을 하기 직전에 뭘 봤냐 그러면 30, 33, 34 이 막 지나가면서 35대였잖아요. 근데 내가 40이 되기 전에 삶에 대한 회의를 만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간다면. 세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이제 느끼고 보게 됐던 그때였습니다. 한창 일할 때였기 때문에. 와, 이게 전부가 아닌데. 제가 막, 그렇게 처음부터 사회에 나올 때, 그래, 살았더라면 괜찮았는데, 순수 건축을 했었어요. 발전소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한전에서. 그러니까, 거기는요, 뭐, 땅을 사고,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주위에 뭐, 건물이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전혀 필요 없이 그냥 그 널널한 부지에다가 줄 거 주면 거기다가 그냥 건물 지으면 됩니다. 너무 쉬웠던 겁니다. 그리고 뭐, 로비할 것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접대 받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접대는 뭐 아예 우리는 아마 안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간 회사에서도 접대 같은 게 아예 없었습니다. 카드를 저보고 주고 네가 그냥 사줘라. 근데 술 같은 건 먹지 말고 점심 정도를 대접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저 협력업체가 오면 제가 불러가지고 점심을 다 사 먹었습니다. 예, 저녁을 먹어도 술은 잘 안 먹고. 술도 아예 안 먹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는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제 주위에 특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메 사업을 딱 만났는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충 이렇게 이제 면면을 보지 않습니까? 뭐 내면에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보면 뭐 그 정도 그냥 한 해 선배도 다이아몬드가 계시고 뭐 이렇게 또 후배도 있고 또 내 스폰서는 한 해 후배고 그 위에 스폰서도 한 해 후배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였던 겁니다. 그냥 이랬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제 내가 만약에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러면요,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재설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마인드를 새로 구축해야 되니까. 리셋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내 스폰서 보시고요. 그분이 했으면 왜 내가 못했을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할 필요 있습니다. 안 될 때 꼭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라고. 그죠? 특별할 거리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I can do it. 내가 왜 안 돼? 이런 거, why not me? 이런 거 그냥 그게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찌름이 이렇게. 그죠?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하려니 좀 쪽팔리면 속으로요 꽉 쥐고 있으셔야죠. 왜? 내 인생인데. 그죠? 종교적인 거 빼놓고입니다. 종교로 가면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제가 기독교를 지금 3년째 다니고 있어서 거기는 막 얼마나 내려놔라는지 또 내려놔야 되나 다 비하라 막 이러고 제가 그 365일 묵상하는 거 아침마다 이제 보거든요. 근데 그걸 지고 이제 하루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일이 생기면 그걸 묵상을 하는데 진짜 좋거든요. 예,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늘 지고 삽니다. 그래서 낮추고 내리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옛날에 제가 산에 가려고 기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나로 인해서 그죠? 내가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다. 이런 게 시작하면요, 이게 너무 쉽습니다. 제 때문이잖아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바뀌잖아, 사람은요. 남편이고 아내고 안 바뀌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제일 쉽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 집에 가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애가 또 브라질로 떠나버렸는데. 하여튼 걔는 자유인이에요. 그래, 우리 밥 먹지 않습니까? 남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저 설거지를 잘하는 편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안 하면 엄마가 하겠네? 어머님이 안 하시면 와이프가 하겠네? 아, 내가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이 하는 횟수는 많지 않은데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되게 편해요, 하고 나면. 근데 막 같이 먹었는데 또 나를 위해서 일도 해 먹었는데 설거지하고 있는 어떨 때는 손가락이 다쳐서 막 하려는 거 보면요 마음이 되게 아프고 힘듭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할 때 제일 편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I can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하여튼 업이 안 돼갖고 이게 더 재밌죠? 더 재밌는 억수로 많은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수익 분배. 회사 이거 할 게 진짜 많은데, 회사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와야 돼. 수백 번을 해야 됩니다. 수백 번을. 철수를 안 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갔어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또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나가서 회사에 철수 안 한 기업이 어디 있든가. 그죠? 왜 철수합니까, 근데? 돈 안 되면 철수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별로. 인간관계가 안 좋았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철수할 때는 다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아메리카 철수할 뻔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는 19년 동안 적자를 봤죠.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의 세금을 소급해서 세금을 매겼는데 납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철수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회사 직원들이 그 생존했었던 그 당시에 리치드 보스한테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이야기들을 써서 보내요. 바로 세금 납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런 기업입니다. 그 철수란 죄가 없어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일반 기업에 따르면, 물론 뭐, ESG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돈이 좀 나중에, 회사가 힘들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했겠지만, 아메리칸 기업은 그 전부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성숙된 인간이라고 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힘들다. 그건 뭐 쉽겠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성숙된,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뭐 어험하고 이렇게 뭐 뒷자리로 물러나는 게 이게 아니고요.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여러 행태의 세상이 있는데 다양한 행태가 있는, 천태만상이라는 합니까? 천태만상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수용해내는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미운 사람은 좀 안 보고, 이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음식을 그렇게 했냐, 뭐. 맛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것도 음식일 수 있는데 먹어보지 뭐. 다른 나라 가서 이상한 음식도, 그래, 이런 것도 있겠지. 이렇게 뭐 수용력이 커지는 겁니다. 다양하게. 특히나 일을 만나면, 그냥 내가 내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깝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할 때, 시간을 쓸 때,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될 일을 좀 구분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직관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면서 성숙된 인간은요, 그 돈 되나, 뭐 이게 아닙니다. 딱 본질을 딱 이해하고 나면요, 이거는 해야 되겠네, 해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나한테 내가 그래도 성숙된 사람이구나, 나이에 비해서 좀 조숙했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박수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특히나 밖에 나가서 환영받는 일은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안세영이 140억 스폰서 생겼더라고요. 대박이죠. 허락해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연봉이 뭐 5천만 원 이런 말하고 있던데, 왜 갑자기 얘기 나왔지? 하여튼, 성숙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내는 거. 그냥 아메리카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가서 환대받을 일이면, 이거 와 있는 건 뭐 당연하죠. 더 와야지. 그죠? 근데 밖에 나가면 아직도 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그들을 이겨낸 게 아니라 나를 이긴 겁니다. 극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도 오늘 저녁 먹고 힘든데 와가지고 또 하루 때우는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또 벽돌 한 장 쌓았다 생각하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술을 한잔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자주 먹는 편입니다. 조금씩. 내가 그래서 이 건배 문화를 만든 게 있어요. 건배. 이렇게 될까요? 진짜입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건배인데 잡복 건배가 있습니다. 잡복 건배. 이 완전 아메 건배입니다. 왜 만들었냐면 자신감이 너무 부족한 표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잡복 건배가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칭찬. 자님 5명이 먹어요. 잔을 다 들어요 같이.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잘생긴 안장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들 우액하겠지만 괜찮아. 지도 할 거니까 또 다 들어가요. 그래갖고 진짜 희한한 건요. 진짜로 안 할 건 사람이 정말 잘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이제 그런 안장식을 하면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근데 꼬마들 있죠. 애들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7살인가 그랬는데 아빠도 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를 딱 부어서 마시는데 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기부일 때 정도로. 예. 이게 잡복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몰빵금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안장식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3명이 해주면 3명이 다 받죠. 이렇게 금비합니다. 술 먹을 때 술 억수로 많이 먹습니다. 자취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왜 말하냐면 요거 할 때 진짜 나에 대한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잘 몰라요 사실은. 나의 능력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나 할까요 도대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조금 남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좀 경솔하다 해야 되나? 좀 아닌데 너무 날뛴다 해야 되나? 뭐 그럴 정도로 해도 여러분 능력을 진짜 못 쓰는 거라 생각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이제 아닌데 아빠 해볼게 막 이러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냥 믿어줄 것 같아요. 우리 큰애가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애는 꼭 그래요. 시험 치고 나면 나만 잘 본 것 같더래요. 둘째는 이래요. 둘째는 항상 잘 나와. 그래 항상 일상에 말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이야. 이번에 브라질을 1년만 살아보고 그리고 갔는데 긍정적인 스타일입니다. 예. 완전히 긍정적인 거는 딱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 있어야 되는데 이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긍정적이라서 하여튼 넘어갈게요. 시간 쉽게 저기 있네요. 15분 남았네요. 수익분배. 수익분배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합리적이면 되죠. 저는 제가 솔직히 머리형입니다. 머리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딱 따분해요 머리형은. 근데 저는 그냥 가슴형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머리형이더라고요. 암의 사업할 때 머리형인데 지독히 빠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써요. 진짜로요. 그래서 같이 공감을 잘해줍니다. 예,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장형 빨리 판단하고요. 빨리 결정해버리면 노래방 가기 정말 싫은데 가자 그러면 딱 보고 절대 오늘은 빠지면 안 되겠으면 가자 제가 먼저 났습니다. 그래 가서 그냥 한 곡 딱 부르고 싶습니다. 그냥 예, 진짜 그래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헷갈려요. 저 가슴형인가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가슴형인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한 40%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30 이런 줄 알았는데 세 개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자꾸 보니까 머리를 쓰는구나. 머리를 가지고 판단해. 진짜입니다. 머리형인데 제가 왜 머리형을 쓰냐면 이 합리적이라는 걸 제가 어디서 봤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잡지 중에서 월간 잡지 중에서 제일 안 팔리는 잡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이라고. 제가 이 말 하냐면 제가 저한테 준 잡지 그 잡지가 우리 스폰서가 주신 건데 10월달 잡지였어요. 국군의 달. 그 잡지 표지 모델이 탱크입니다. 탱크. 그 탱크를 보고 사진 않지 않습니까? 팔아먹으려고 만든 잡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메이의 수익 분배 구조는 합리적이라고 나옵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논문 빼놓고 잡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잡지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거라면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판단했습니다. 이거 내가 내 머리를 판단할 게 아니구나. 따지고 할 게 아니구나. 합리적이라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상을 받았더라고요. 미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미 국회 상원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이 옛날에 건설이 이거 있잖아요. 방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위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이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준 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끝이다. 112 안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혹시 그래야 되면 스폰서니까 좀 그려달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수입 배분 구조는 다른 의미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됐다. 예.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 100%. 예. 부당하게 나랑 비슷하게 일했는데 좀 더 받으면 질투심이 생겨요. 화가 나고 일하기 싫어요. 그죠? 반대로 내가 더 받으면 뭐 기분 좋지만 그죠? 심리가 그렇긴 한데 상대가 분명히 나하고 좀 못했거나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빠르거나 월급이 많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량에 대한 폭동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인 특히 심합니다. 그게 분노가 치입니다. 화가 많지 않습니까? 비전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저는 비전은 그냥 외형적인 거, 육신이 비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뉴트라이트 완벽히 뉴트라이트입니다. 제가 원래 되게 저질 체력입니다. 그래 안 보이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뉴트라이트를 좀 이제 오랫동안 표가 잘 안 났었어요. 근데 오래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무 몸이 좋아진 겁니다. 다른 건 아무 바뀐 게 없는데 첫 번째 우리 아버지를 보게 되면 우리 아버님은 병이 몇 개가 있었냐면 폐결핵, 폐가 반밖에 없었습니다. 폐결핵, 늑막염, 고혈압, 치질, 그다음에 심지어는 티눈까지 있었습니다. 매일 제가 팠어요 어릴 때. 그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예, 이 손이요 굳어 있는데 이렇게 굳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못 해요. 나는 완전히 아버지가 그 뭐랍니까 위장병 뭐라 그러죠 그걸 깨병인 줄 알았습니다. 주물러 달라고. 그리고 어머님 제가 우리 엄마를 안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항상 주물러서 막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안 시원하대요. 됐다 이러거든. 내가 주물러더라. 네가 하면 너무 시원하다. 저는 약간 원리를 좀 압니다. 하는 걸 이렇게 약간 힘 빼고 이렇게 하더니 되게 시원해하시거든요. 그래, 네가 하면 시원. 그래 매일 20분씩 업무를 다 했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게 힘들어요. 움직여요. 이게 손가락으로 갔다가 어깨로 갔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표 안 나는데 그렇게 아픈 모양입니다. 염증이니까. 이게 일이 많았는데 제가 아버지 병 한 개도 없습니다. 치질, 티눈 이런 것들은 거의 담거든요. 좀 티눈이 생길라 했는데 아미 사업을 35세 때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거 있죠. 그 뭡니까 리퀴드 핸드 소ಪ್. 예, 와 그걸요. 제가 티눈 때문에 쓴 게 아니고 발에 무좀이 있었거든요. 완벽히 나왔습니다. 완벽히. 군대가 생겼습니다. 무좀이. 생겼는데 막 긁잖아 이렇게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형을 못 긁잖아요. 손톱까지 무좀이 생겨요. 이 파고 들어가요. 내가 봐도 지저분해서 막 숨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파먹어요. 이렇게 하얗게 계속. 와 기분 되게 나쁩니다. 찝찝하고. 그게 싹 사라졌죠. 예, 여기 있는 거 한 개도 수준 없습니다. 고혈압 아버님 우리 고혈압약을 한 10년 이상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처방해가지고 고혈압약 끊었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10몇 년을. 뉴트라이트입니다. 제가 지금도 치아가 깨끗합니다. 한 개가 위에 하나가 두 개를 책임치려 했거든요. 어금니 두 개를 했는데 하나가 안에가 좀 이게 빈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랬냐면 이거 빼야 되겠대요. 근데 아깝다는 거야. 너무 치아가 좋으니까. 근데 다시 빼야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만약 냅두면 얼마나 가냐 한 6개월이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냥 그래 빼지 그래 의사 그러더라고. 그러면 막 냅뒀다가 6개월 정도 뒤에 뺍시다 했어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요 작년 한 해 지나고 그 앞에 10월달 9월 10월달입니다. 그럼 지금 거의 2년이나 돼 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그러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세로라 C 있죠. 비타민 C를 저는 거의 24시간 복용을 합니다. 삼키는 게 아니고 빨아먹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만약에 좀 무병장수하면 비타민 C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안에 구내염이 심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수시 생겨가고요. 맨날 밥 먹을 때 이러면 엄마가 또 터졌나 이랬거든요. 근자에는 터진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것 때문에 비타민 C를 그냥 붙여놓는 적은 따갑죠. 잘 때 붙여놔요. 이불에 이렇게 누렇게 그 사람이 맨날 뭐라 그래요. 또 이 치아 구조가 이래서 잘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안 생겨요. 와, 근데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맛도 없지만
안 됩니다. 잘 때도 그냥 피고 자요. 처음에는요,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뭐에 걸려갖고, 기도가 막혀갖고. 자다가, 이래요. 막 이래갖고, 한 서너 번 그랬는데, 지금은요, 몸이요, 와, 몸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몸이요, 지가 알아서 반응을 딱 해요. 그래, 한 서너 번 지난 다음부터는 절대가 안 돼요. 아니, 흐르면 흘렀지, 딱 깨있습니다, 여기. 딱. 예, 그래, 딱 타고 내리죠. 어금니 두 개에, 그 생일체에 두 개 딱 붙여놨거든요. 그 두 개가, 아직도 있으니까 한 3년만 더 가면 좋겠는데 빼더라도 그 상황입니다. 와, 1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갔네, 시간이. 이건 그만하겠습니다. 2번. 이거는 이제 마인드인데요. 내면이죠. 마인드인데요. 제가 이건 좀 우습게 합니다만 제가 청춘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청춘으로 사는 거. 청춘이 뭐가 청춘입니까? 육체일까? 이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이 먹으면 뭐 지혜는 될 수 있지만 완벽히 차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뭐 60, 70, 80, 90 가면 뭐 죽을 달 텐데 어떻게 청춘으로 살지? 이건요, 제가 갖고 있는 방식은 도전입니다. 힘들지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 귀찮은 거, 피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이 권유를 했을 때 예스를 해갖고 아직도 판사잖아요. 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기계를 잘 다루는 편인데 기계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 되게 인간적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좋거든. 저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 쓰는 거 사람들 얼마나 보는 것도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젊은 친구들 30대, 뭐 20대, 40대 있겠지만 그들보다 더 깊은 에너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다면 청춘으로 살다 갈 수 있겠다. 이런 걸 얻은 게 아메 사업입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산행하는 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려놓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좀 줄이고 듣는 거 좀 줄이고 마음의 욕심, 욕정, 욕구 이런 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만든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그죠? 부모님, 아이들, 내 아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그냥 탁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근데 아메랑 기회가 없었다면 갔을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 나는 더 안 된다. 이렇게 갔을지 모르는데 아메 왔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모른다고 하기에는 약간의 양심이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열정이랑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메가 중요한 뭐냐면 이런 마인드예요. 청춘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마인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막 조용하고 말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내면에는 그런 것에 대한 욕구는 항상 있습니다. 그 저한테 권유하면 제가 100%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개모임 한 10몇 년 회장했죠. 종친회 총무 쭉도록 고생해가지고 그것도 11년 했죠. 막 그때간에 다 잘랐습니다. 이번에 잘랐는데 자른 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호프집도 3년 하다가 3년 반이라 하고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그래 우리 배드민턴도 해외도 회장이 시켜갖고 이런. 근데 그 도전에 대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를 딱 돌아보면 바보같이 왜 한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참 잘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역경이나 고난 같은 시간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명한 건요.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때문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좀 더 괜찮은 나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지향점이었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이런 단어를 잘 쓰는데 완성도가 높은 삶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뭐가 완성도가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요. 아메 사업이 준 겁니다. 이 메시지를. 그래서 저는, 그래, 안 보고, 안 듣고 산에 가면 뭐 산세, 뭐 풀, 물, 이밖에 더 있나? 뭐 그러면 편하잖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완성도 있는 삶이 뭘까? 저는 한마디로는 그냥 행복인데, 행복의 요건들을 갖다가 채우는 게 완성도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채워나가야 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옛날 같으면 어이구 이거 뭐랍니까 물욕주의 막 이런 생각해갖고 돈은 뺐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1번이라고 단어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가 생각나는 게 인간관계인데 이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한 윤활유가 돈이 의외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프죠 이거 돈이. 그죠? 돈 생각하면
엄마나 아니면 이웃이나 또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훨씬 많습니다. 기특한 것보다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돈인데, 이런 부분에서의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 말고 또 뭐 있죠? 일. 하기 싫은데 하는 일 진짜 스트레스잖아요. 남자분들 직장 때려칠 수 있으면 당장 내일도 오늘도 그죠? 예. 저도 와, 괜찮은 직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려치우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상사가 있다는 거는 와, 이만한 스트레스 진짜 없지 않습니까? 맞죠? 상사만 없어도 그 제일 기분 좋은 날에 상사 출장 간 날이야. 그죠? 하루마다는 막 4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행복해가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내가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 안창식 씨 이거 해볼래요? 일이 주어진다는 거 뭐냐면 나의 능력에 대한 거, 다시 말해 나의 존재감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걸 또 증명해 주는 거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죠? 그다음에 자유로운 거. 이런 것들.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5개를 넣었는데 오늘 저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간에 제가 비전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완성도가 있는 삶으로의 어떤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일만 하다가 바쁜데 뭐 고민할 건 뭐 있어? 돈 벌러 가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잘 조각해 보면 정말로 내가 원했던 완성된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팁은 사실 제가 마지막에 벼룩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벼룩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했고요. 제가 어느 책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후원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가 게으른 사람. 안 된대요. 저 되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저는 막 다 도전하는 사람. 뭐 어쨌든 막 안 놓치고 해볼 막 그런 마음으로 내가 뭐 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에너지를 다른데 차라리 자는데 차라리 계획하는데 회복하는데 에너지 쓰기 낫지 거기다가 너무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안 바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을 바뀝니다. 예, 힘들기 때문에 가치 있죠. 그래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뀌는 데는 어마어마한 역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 에너지든 그 에너지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드린 말씀은 또 제 경험에 약간 기대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들, 스토리들 저도 궁금합니다. 또 이름을 무대에서 들려주시면 함께 박수 쳐드리고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